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늦은 가을의 저녁이었다. 김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으로는 쓸쓸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의 형광등, 불빛만이 적막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여보, 미연이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 정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번에도 다들 안 온대요. 큰애는 애들 학원 때문에, 둘째는 해외여행, 셋째는 친구 결혼식. 이제 막내까지 회사 출장이래요. 정민호는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요. 영숙이네 애들은 명절 때마다 다 온대요. 우리 애들만 이래요. 순자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마음이 아팠다. 작년엔 현주가 시댁 때문이라더니 이번엔 친구들이랑 괌으로 여행 간대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허락해줬어요. 에이, 나이 들수록 자식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버려둬요. 정민호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다. 순자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작년 큰애 기태의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웃으면서 얼마나 좋았었나.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여보, 기태 녀석 보세요. 요즘 애들 학원이 추석에도 하나요? 뻔한 거짓말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준호는 더 심하죠. 친구 결혼식이라더니 지난번엔 회사 워크숍, 그 전엔 몸이 아프다고. 매번 핑계가 다르네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넓은 식탁에 두 사람 몫의 반찬만 올라가는 게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여보, 밥 먹어요. 순자가 상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 예고가 나오고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차라리 이산가족이면 못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들 서울에 살면서. 순자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말했다. 여보, 아니, 지난번에 미연이 인스타그램 보니까 회사 근처 카페 사진 올렸더라고요. 출장 간다더니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SNS까지 제 엄마를 속이려고.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정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영숙이었다. 어머, 영숙아. 웬일이야? 순자야, 너도 들었니? 요즘 자식들 효도관광 보내주면 정신 차린다던데. 효도관광,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우리 애들 작년에 그렇게 혼내준 거. 순자는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다. 지난번 영숙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자식들에게 한 방 먹였다는 그 이야기.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줄래? 있잖아. 나도 작년에 너처럼 속상했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묘수를 냈어. 자식들한테 한번 세게 나가보자고. 순자는 식사를 멈추고 영숙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흥미진진해졌다. 결과가 어땠는데? 말도 마. 그 뒤로 우리 애들 완전히 달라졌어. 이번 추석에도 벌써 다들 온다고 연락 왔다니까.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고 불안한 듯 물었다. 여보, 설마. 여보,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겠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영숙과의 통화가 끝난 후 순자는 노트북을 켰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했다. 정민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너무 무리하게 하진 말아요.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순자의 검색 기록에는 응급실, 거짓 입원, 보험 청구 같은 키워드들이 가득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던 순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자식들의 거짓말에 거짓말로 갚아주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동네 병원을 찾았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김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이고,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원장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엔 난색을 표하던 김 원장도 순자의 사정을 듣고 나서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우선 큰아들 기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아니, 괜찮아. 엄마가 이해한다. 근데 기태야.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좀 많이 안 좋으셔. 네, 아버지가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도 가슴이 아팠다. 어제부터 가슴을 많이 앓으시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네. 큰일 날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해서. 전화기 너머로 기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아니, 괜찮아. 너희들 다들 바쁠 텐데.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가볼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 이래도 되나? 이제 시작이에요. 둘째랑 셋째한테도 연락해야죠. 순자는 차례대로 현주와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괌으로 떠난다던 현주는 전화를 받자마자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했고, 친구 결혼식에 간다던 준호도 곧바로 달려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막내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긴급 아버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얘기는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채 1분도 되지 않아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아니, 괜찮아. 너 출장 가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부장님한테 상황 설명드리고.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민호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다. 여보, 이제 어쩌려고? 기다려보세요. 우리도 한번 자식들 마음을 시험해봐야죠. 2시간 후, 병원 응급실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큰아들 기태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 기태야. 검사 받으러 가셨어. 그 뒤로 현주가 도착했다.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는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오빠, 아빠 어떠세요? 준호와 미연도 연이어 도착했다. 내 남매가 모두 모이자 응급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사들이 쳐다보자 현주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셨나요? 순자는 말없이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평소엔 볼 수 없었던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다. 그때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정민호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아빠, 자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정민호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왜 이러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기태가 말끝을 흐렸다. 춘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서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워 보였다. 이제 다들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춘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추석에 못 온다던 애들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네? 엄마, 괌 여행은 어떻게 됐어? 현주야. 친구 결혼식은? 준호야. 미연이 출장은? 순간 내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다들 거짓말했죠. 엄마 아빠한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 흐르는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명절만 되면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너희들 인스타그램 보면 다 알아. 해외여행이니 친구 모임이니 부모님은 속이고. 현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연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이런 거짓말을 한 것도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야.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모였니? 기태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명절마다 처가 눈치 보느라 저도 죄송해요. 현주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준호와 미연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알아요. 다들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는 거.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로 피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솔직해지자. 그게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기태가 입을 열었다. 이번 추석에는 진짜로 오겠습니다. 와이프랑 얘기해서. 저도요. 현주가 얼른 거들었다.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죠, 뭐. 준호와 미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춘자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비록 거짓말로 시작된 이날의 사건이 오히려 가족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추석 당일, 춘자의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자식들의 차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었다. 부엌에서는 현주와 미연이 엄마를 도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기태와 준호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현주가 도마 위에서 애매하게 썰린 호박을 들어 보였다. 아이고, 내가 할게. 너는 저기 나물 무치는 거나 도와주렴. 제가 해볼게요. 요새 요리 학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미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춘자는 부엌 창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이리 와보세요. 정민호를 부르자 그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왔다. 이제 보니까 우리 자식들 다 잘 컸죠. 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덕분이야.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를 지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진짜 자주 오겠습니다. 기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하지만 무리하진 마라. 너희들 사정도 있을 테니.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거짓말 안 하고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나저나 엄마, 지난번 그 거짓말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저는 정말 놀랐다니까요. 엄마가 그런 연기를 하실 줄이야. 미연이 거들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미안해.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반성하게 됐어요. 현주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자주 봐야 할 텐데.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기태가 진지하게 말했다. 밤이 깊어갔다. 아이들은 이미 졸며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요. 현주가 일어섰다. 그래, 조심히들 가고. 다음에 또 보자.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와 정민호는 현관에 서 있었다. 차들이 떠나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여보, 순자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응. 우리 잘 살았죠? 정민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럼 우리 자식들 보면 모르나? 밤하늘에 달이 밝게 떴다. 추석의 밤 공기가 상쾌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